공단의 생산과 수출 감소폭이 줄면서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물 경제 회복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 지역의 관공서와 학교 건물 상당수가 지진에 취약한 상황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보강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 시내버스 요금이 지난 1월부터 오르고 매년 수십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지만 서비스 등 관련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스코를 비롯해 포항 철강공단의 생산과 수출 감소폭이 줄면서 포항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강 구조 조정 등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실물 경제 회복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생산과 수출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포항 철강공단의 전체 생산액은 소폭 상승하면서 생산 감소폭이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수출도 1월부터 두 자릿수 감소해서 지난달 9.6% 줄어들면서 수치가 개선됐습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철강산업 구조조정을 하면서 생산량을 축소했고 철강제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철강제 가격도 올 초 저점 대비 플러스 30% 내외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수요 면에서도 유럽과 미국의 경기가 완만하나마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철강 업황의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기대감과 달리 포항 철강공단의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올 들어 5월 달까지 생산 수출 감소폭은 다소 줄었지만 휴폐업 업체가 20여 곳에 이르고 고용 인원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경기 불투명으로 지난 5월 철강업 등 제조업 설비 투자 지수가 74로 지난 2월에 비해 25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철강 산업 구조 조정에 따른 철강제 가격 반등의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직 휴폐업 업체 증가 등 어려운 상황은 변함없는 상태입니다. 통계 지표상 포항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항 철강공단의 생산과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실물 경제 회복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이달 초 울산에서 발생한 규모 5의 지진. 우리 지역도 안전지대가 아닌데요. 지진이 발생하면 원전도 큰 문제지만 관공서와 학교 등 공공시설물도 지진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미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시가지에 설치된 CCTV 화면이 좌우로 흔들리고 가문사지 3층 석탑도 위아래로 요동칩니다. 규모 5.0의 이번 지진은 1978년 이후 5번째로 큰 규모로 국내에서 발생한 규모 4.0 이상의 지진 가운데 40%가 동해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인근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경주 지역 건물의 내진 설계는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전체 건물 7만 7천여 개 가운데 내진 설계된 건물은 3.7%로 2,900여 개에 불과합니다. 공공시설물도 사정은 비슷해서 경주시청사와 2006년 이후 지어진 일부 주민센터 등 6곳을 제외하면 지진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공공건물 가운데 지금까지 추가로 내진 보강을 하거나 보강을 계획 중인 곳도 찾기 어렵습니다. 내진 설계 의무화 법률 시행 이전 건물은 내진 보강을 해야 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시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통하여 비상시 재난 대피소로 쓰이고 어린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내진 설계나 보강 공사를 한 경주의 초중고등학교 건물은 전체 175동 가운데 18.2%인 32동에 불과합니다. 학교는 한정된 공간에 많은 아이들이 밀집해 있어 지난 중국 쓰촨성 대지진 때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났던 곳입니다. 특히 학교가 애들이 있기 때문에 낮에 지진이 나면 애들 다 죽이잖아요. 쓰촨성 지진 때 애들이 어디서 죽었습니까? 전부 다 학교에서 다 죽었는데. 경주교육지원청이 매년 두세 곳씩 보강 공사를 하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경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전 지원금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내진 설계, 또 재난 대비 물자 비축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는 것이 동해안에서 지진 활동이 점차 빈번해지고 있지만 지자체와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책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북 지역의 주택 매매 거래량이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경북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19,076가구로 30.8%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평균 1.3% 감소에 그쳤습니다. 포항 시내버스 관련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올 들어 요금도 오르고 매년 수십억 원의 보조금까지 받고 있지만 서비스는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는 게 시민들의 평가입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도심의 한 시내버스 정류장. 버스를 놓친 여자 승객 한 명이 승용차를 타고 세 정거장이나 따라간 뒤 버스기사에게 항의합니다. 하지만 버스기사는 두 어깨를 들썩이며 모르겠다는 행동을 하고 창밖으로 얼굴을 한번 내밀고 난 뒤 곧바로 출발합니다. 중국에서 온 다문화 가정의 한모 씨는 버스기사가 창밖으로 침을 뱉는 등 자신을 모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안 세냐고 하니까 바로 제 얼굴다가 침 빼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까지 가는데 처음 보더니 왜 여기 쳐들어오냐고 저한테 10만 요구해가지고 또 10만 원 해가지고 그렇게 청구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무서워서 버스 못 타겠어요. 한 씨는 버스 회사를 찾아 사과를 요구했지만 버스기사는 계속 심한 폭언을 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저씨 침 뺐었죠? 침 뱉었다 그래 고발해라 좀. 네. 아이고. 한 씨의 고소에 따라 포항시와 경찰은 조사에 나섰으며 버스 회사 측은 승객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서는 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 지역 시내버스 관련 행정처분은 지난 2013년 118건에서 2014년 110건, 2015년에는 47건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민원은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올 들어 요금을 평균 12% 인상하고 매년 수십여억 원의 보조금까지 받고 있지만 서비스 질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게 시민들의 불만입니다. 대부분이 불친절하고요. 언쟁이 생기니까 손님분이 또 무슨 말을 하면 기사분도 또 무슨 말을 하면 상대방 오해가 쌓이고. 포항시는 버스기사를 상대로 친절 교육을 하고 친절한 기사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도청에서 김관용 지사의 공약 실천 보고회를 갖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경상북도는 김 지사의 7개 분야 100개 공약 가운데 42개를 완료했고 58개는 정상적으로 추진돼 종합 진도율이 72%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남북권 신공항 건설은 사실상 무산됐고 투자 유치 30조 원은 29% 선이며 귀농 귀촌 5만 명 유치와 5만 청년 맞춤 일자리는 40%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영덕군의회가 오는 22일 임시회를 열어 의장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영덕군의회 의원 4명은 오늘 모임을 갖고 국회의원으로부터 의장 낙점 논란을 빚은 하병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이강석 의장을 비롯해 후반기 의장 나눠먹기 약속으로 논란이 된 박기조 의원과 절도 혐의로 입건된 김성호 의원을 의장 후보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임시회를 열어 초선인 최재열, 손달희, 김은희 의원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울진군 의원의 뇌물수수 사건 수사 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일자 경북경찰청이 감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감찰은 울진경찰서가 지난달 14일 군 의원 3명의 차량 등을 압수수색하기 대여섯 시간 전에 모 의원이 받은 돈을 돌려준 것은 내부에서 정보가 유출됐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번진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해당 군 의원들은 지능범죄 수사팀이 아닌 강절도나 살인 등 강력 범죄를 담당하는 형사팀이 자신들을 조사하는 데 대해 불만을 나타냈고 경찰은 수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형사팀장이 지능팀장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조사를 맡겼다며 다른 의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해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친환경 농산물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친환경 인증과 유통 경로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친환경 농산물 안심 유통 시스템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해 다음 달 1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친환경 농산물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고 인증 기준 부적합 품목을 확인하는 즉시 판매 중지하고 회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울진군의 마을 이장이 지적장애인을 30년 이상 착취했다는 논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울진경찰서는 울진군으로부터 월 81만 원에 이르는 정부 수급비 지급 내역을 건네받아 실제 사용 내역과 일치하는지 착복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최저임금을 지급했는지 여부도 수사해 횡령죄가 성립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룸이 밀집되고 빈 땅이 많은 포항시 장량동 일대가 생활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장량동에는 원룸이 580여 동에 6,600여 실이나 되고 빈 땅이 240필지에 20여만 제곱미터에 이르면서 몰래 버려지는 쓰레기가 도시 미관과 환경을 해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매주 금요일마다 자생단체 회원들과 청소에 나서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자 오늘 현장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CCTV를 확대 설치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땅 주인과 협의해 빈 땅 활용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제13회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열리는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장성동 캠프립이 2만 6천여 제곱미터가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됩니다. 포항시는 6월부터 국방부와 수차례 논의 끝에 협의를 마치고 지난 11일부터 노면 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에는 차량 800여 대를 주차할 수 있어 축제가 열리는 영일대 해수욕장 인근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시는 이번 축제 기간 학교 14곳과 교회 2곳, 공영주차장 8곳 등의 11,000여 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내일도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아 제법 선선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자외선은 강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송혜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구름이 점차 많아지더니 하늘을 가득 메우고 흐려졌습니다. 덕분에 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아 비교적 활동하기 수월했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낮아서 한여름 날씨치고는 제법 선선하겠습니다. 다만 자외선은 매우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장마 전선의 크기는 이동의 경로에 따라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상황 보시면 금요일 오전부터 비가 시작돼 일요일 오후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 정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내십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내일도 계속해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9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이 23도, 영덕과 포항 25도, 경주 27도입니다. 울릉도, 독도 지역도 구름 계속 많겠습니다. 아침에 울릉도가 18도, 독도 20도, 한낮에는 울릉도와 독도 모두 22도입니다. 동해상은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도 많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 대체로 구름이 많으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도 내 모든 해수욕장이 개장한 가운데 경상북도는 오늘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시군 부단체장과 해경, 소방서장, 번영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한 현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경제부지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물놀이와 성범죄 등에 대한 안전 대비책과 비상시 협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연안 침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뒤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위한 캠페인도 벌였습니다. 도내 25개 해수욕장은 지난 6월 7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차례대로 모두 개장해 다음 달 22일까지 운영됩니다. 경상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늘 포항 기쁨의 복지관에서 8천만 원 상당의 건강생리대 매직박스 2,300여 개를 도내 저소득가정 소녀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매직박스는 생리대와 파우치, 위생관리 교육 자료 등으로 구성됐으며 도내 저소득 가정 소녀들의 건강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포스코와 뒤집이 사회공헌재단, 익명의 고액기부자 모임회원의 기부금으로 마련됐습니다. 모금회 측은 도내 기업과 도민들이 보내온 성금과 기부금 등을 통해 더 많은 소녀들이 매직박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법무부 법사랑위원 포항지역연합회 김동영 회장이 최근 과천에서 열린 전국 법사랑위원 한마음대회에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8년간 각종 범죄 예방 활동과 비행 청소년 선도 활동, 불우이웃과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정 지원 등 다방면의 봉사 활동과 준법 실천 분위기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동백장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경주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34살 A씨와 종업원 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경주시 외동읍에 청소년도 이용이 가능한 게임기를 설치하고 획득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수법으로 불법 환전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게임기 39대와 현금 325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올해 1학기 초중고 학생 21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1,600여 명이 학교폭력 피해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피해 응답률은 0.8%로 2013년 2.5%를 기록한 뒤 2014년 1.4%, 지난해 1%로 해마다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이 34.1%로 가장 많았고 따돌림과 신체폭행 순이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이 없는 학교는 521곳으로 지난해보다 42개교 늘어났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을 대표하는 어종인 오징어와 고등어, 청어의 어획량이 최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집계한 지난 5월 연근해어업 어획량 조사에 따르면 오징어는 673톤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6배 늘었고 고등어는 2,247톤을 잡아 지난해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청어의 어획량도 4,389톤을 기록해 73% 늘어난 반면 가자미는 18% 감소한 6,700톤에 그쳤습니다. 유소년 축구 특구로 지정된 영덕에서 제4회 영덕대개배 국제유소년 축구대회가 오는 23일부터 일주일 동안 열립니다. 올해 대회에는 10세와 12세 72개 팀 1,800여 명이 출전하며 일본에서 6개 팀, 중국에서 3개 팀이 초청됐습니다. 영덕군은 지난해 4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유소년 축구 전용구장 건립 지원 사업에 선정돼 내년까지 유소년 전용구장 4면이 새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제5회 포항 스틸아트 페스티벌이 10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철의 정원이라는 주제로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축제 기간에는 유명 조각가의 스틸 작품 30여 점과 철강공단 근로자의 스틸 작품 20여 점이 전시되고 학생과 시민들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부스도 운영됩니다. 또 체험 프로그램 60여 개가 운영되고 포항 스틸 상품 디자인 공모전도 올해 처음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올 상반기 대구 경북 지역의 남서 육아 휴직자 비율이 6.1%를 기록해 전국 평균에 근접했습니다. 대구 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역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모두 17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상반기 전국 육아휴직자 5만 1,000여 명 가운데 남성은 3,500여 명으로 6.8%를 차지했습니다. 경상북도 대학생 새마을 해외봉사단이 오늘 출국해 오는 30일까지 열흘 동안 각국에서 봉사활동을 벌입니다. 단원은 심사를 통해 선발된 대학생 64명으로 세네갈과 키르기스스탄, 인도네시아에 파견돼 태권도와 무용 등 교육활동과 학교 건물 도색 등 환경 개선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